베트남 재산 목록 1호인 오토바이를 그냥 혼다라고 부르는 것을 아시나요?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82%, 브랜드명이 오토바이의 일반 명사가 될 정도로 혼다는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거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더라도 빈부의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도로입니다. 한국은 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 오토바이의 통 혼다 오토바이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배기량 110cc, 베트남 전체 판매량 1위에 빛나는 대표 보급형 오토바이 웨이브 알파입니다. 경쟁 모델은 야마의 시리우스로 수동 변속에 배기량은 110cc, 가격은 108만원부터 시작인데요. 말 그대로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연비가 무려 리터당 76.9km로 마지막으로 기름을 언제 넣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중량이 97kg로 가볍고 승하차에 부담이 없는 높이 769mm 시트로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루기가 쉽습니다. 상업용으로 유명한 바이크답게 높이차가 크지 않은 쭉 뻗은 시트로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적재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베트남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바이크로 특히나 지방에 간다면 오토바이의 대부분이 이 웨이브 시리즈인데요. 오토바이가 없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성능보다 고장 없는 바이크를 최고로 치는 만큼 내구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데요. 단점으로는 110cc 배기량의 한계로 속도가 60km를 넘어가면 플라스틱 부품 진동과 함께 힘에 겨운 엔진 소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트렁크가 5리터 밖에 되지 않아 헬멧은커녕 비옷 정도만 겨우 넣을 수 있습니다. 주차 시 헬멧을 밖에 걸어둘 수밖에 없어 주차 후 만약 비가 온다면 베트남에서 빗물 반, 눈물 반 흠뻑 젖은 헬멧을 써야 하는데요. 워낙 흔하고 저렴한 이미지에 주행 중 무시당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돌아오면 누군가에 의해 길가에 종종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친환경 정책에 따른 도시형 전동 스쿠터 아이콘 2입니다. 최고 속도 55km 탈착이 가능한 배터리 탑재로 7.5시간 완충 시 53km 주행이 가능한데요. 무게가 89kg, 안장 높이도 742mm에 불과해 가볍고 다루기가 무척 쉽습니다. 50cc 이하 운전면허가 없는 여성과 학생들이 주요 타겟인데요. 가격은 배터리 제외 가격으로 170만원이며 배터리는 일정 기간 돈을 내야 하는 구독제로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깔끔한 사각형을 모티브로 한 바이크 외관은 미래적인 느낌과 귀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필수 정보만 표기한 군더더기 없는 계기판과 LED 전조등 역시 조화롭게 잘 어울립니다. 편의 기능으로 핸들 아래 휴대폰 충전 포트와 조그만 소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시트 안쪽 역시 헬멧을 넣을 수 있는 26리터 큰 트렁크도 있어 사용에 실용적입니다. 단점으로는 다 좋은데 가격 경쟁력이 꽝인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전기 스쿠터는 이미 중국산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 베트남 브랜드는 빈패스도 있는 등 가성비 좋은 모델이 많아 베트남에서 이 모델을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만큼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는 그대로인데요. 최근 전기 오토바이 인기에 배터리 충전이 밤에 한꺼번에 몰리며 도심 대형 화재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친환경 교통을 꿈꾸는 베트남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전기 차량의 대중화는 베트남에서 아직 한참 시기상조라고 하겠습니다. 배기량 110cc, 리터당 59.4km의 연비에 한번 주유하면 285km를 간다는 베트남 국민 스쿠터 비전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무난하게 탈 수 있는 튀지 않는 둥글둥글한 디자인에 가격이 최상위 모델 SH의 3분의 1에 불과한 215만원부터 시작인데요. 엔트리급 가성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ESP 엔진과 스마트키, 아이들링 스톱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엔진에 타이어가 얇아 핸들링이 편해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중량이 95kg로 가볍기 때문에 경쾌한 느낌이 들어 흡사 자전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처음 여성용으로 태어났지만 워낙 뛰어난 성능에 현지 남성들 역시 타고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엔진 출력 한계로 인해 50km가 넘어가면 급격히 둔해지며 누군가를 태우거나 짐이 있는 경우 역시 주행에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라이트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벌브 전구를 사용하여
디자인의 산티가 조금 느껴지며 시트 역시 딱딱한 편이라 오래 탄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가성비와 무난한 주행 성능, 끝장나는 내구성은 왜 비전이 베트남 국민 스쿠터라 불리는지 바로 이해가 갈 정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운전 재미가 좋다고 소문난 150cc 수동 변속 모델 야마 익사이터 대항마인 혼다 위너 X입니다. 6단 수동 기어에 100이랑 150cc 단기통 DOHC 엔진, 리터당 45km 연비를 가진 언더본 바이크로 가격은 230만원부터 시작이며 경쟁 모델 야마 익사이터 대비 2~30만원 낮게 책정된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페인팅에 날카롭게 잘 다듬은 LED 전조등, 테일라이트와 함께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특히 바이크 좌석 뒤에 보이는 배트맨 꼬리를 연상시키는 장식은 나는 이런 바이크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클러치가 있는 수동 조작인 만큼 바이크가 좀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바이크와 한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편의상으로는 ABS 브레이크,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풀컬러 LCD 계기판, 스마트키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트가 단단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행이 힘들며 795mm의 시트 높이로 키가 작다면 타고 내리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멋을 위해 트렁크 공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실용적으로 타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생이 수동 모델인 만큼 도로마다 오토바이로 꽉 찬 상황에 가다 서다가 일상인 혼잡한 베트남 도심에서 잦은 클러치 조작으로 주행 중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베트남에서 남자 오토바이를 꼽는다면 첫 손가락에 꼽는 베트남 소나타 에어블레이드입니다. 2007년 첫 출시 이래 벌써 20년 가까이 된 장수 모델이기도 한데요. 2024년 업데이트되어 기존 125cc 모델에 160cc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에어블레이드는 125 이미지가 워낙 강해 160cc는 판매량이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근본 모델은 125cc로 최신 ESP 플러스 엔진을 품고 있으며 연비는 리터당 44km, 가격은 24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도시형 스쿠터로 번개에서 영감받은 미래에서 온 듯한 스포티한 디자인의 LED 조명으로 날카롭게 마무리한 인상이 무척 돋보이는데요. 차와 오토바이가 복잡하게 엉키는 베트남 도로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좋은 오토바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장구장이 없어 유지보수가 편하며 중고거래에서 감가가 적고 고장 시 부품을 구하기도 쉬워 베트남 남자 직장인 선호 1위 오토바이는 언제나 에어블레이드입니다. 단점으로는 ABS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퀴가 작아 미끄러지기 쉽고 가까운 거리나 짧은 시간 주행은 괜찮지만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한다면 시트가 딱딱하고 발판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다리를 쭉 뻗거나 앞뒤로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하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쇼바 또한 딱딱하게 세팅되어 길이 좋지 않은 경우 온몸으로 충격을 다 느낄 수 있는데요. 또한 하프페이스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트렁크가 작고 오토바이 내 따로 짐을 적재할 공간이 없어 가방 등 작은 짐을 올릴 수 있는 액세서리를 따로 부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혼다 여성 스쿠터 최상위 모델인 SH 모드입니다. 100이랑 125cc, 리터당 47.2km 연비로 가격은 36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이탈리아 고급 향수병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해서 그런지 사골 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질리지 않고 고급스러운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롭게 어울린 계기판에 고급 스쿠터 라인에 맞게 ABS 브레이크는 기본에다 낮은 한장과 넓은 발판은 타고 내리기 편하고 USB 충전 포트, 도난 방지, 스마트키 등 실용성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시동을 걸면 정숙한 주행 소음과 여성용 바이크스럽지 않게 경쾌하게 쭉쭉 치고 나가는 것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동급 스쿠터 대비 비싼 가격과 핸들이 무거워 조향이 어렵다는 평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다른 여성용 스쿠터에 비해 18.5L의 작은 트렁크 용량, 연료 주입구가 안장 아래에 있어 주유할 때마다 매번 트렁크를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현지에서 여성용 스쿠터 중 고급이란 이미지가 있어 적당한 디자인과 크게 모나지 않은 성능에 오랜 기간 무난하게 탈 수 있어 현지 여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끝판왕 베트남 제네시스 SH160i입니다. 최근 2024년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125cc, 155cc 모델이 있지만 125cc는 고깃집 냉면 같은 존재라 여기까지 왔다면 무조건 고배기량 제품입니다.
160i라고 반올림해서 부르는 상술이 돋보이는데요. 근본 모델인 SH 160i 기준 리터당 40.65km 연비의 차세대 ESP 플러스 4 엔진을 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관에 새로운 것은 없지만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 완성도 높은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데요. 여러 옵션이 있지만 기본 ABS가 붙은 SH160i의 가격은 570만원부터 시작이라 웬만한 바이크 2대 가격입니다.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편의 기능 역시 호화스러운데요. 앞뒤 ABS 브레이크에 USB 충전 포트, 스마트키, 최근 업그레이드된 블루투스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 혼다가 최근 밀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스쿠터 치고는 넉넉한 7.8리터 기름통에 자석 하단 대용량 28리터 트렁크 역시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역시 베트남 대장 오토바이답습니다. 단점으로는 그동안 큰 변화 없이 디자인을 너무 오랜 기간 우려먹어 이번에 큰맘 먹고 새로 샀다 하더라도 기존 SH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식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베트남 노동자 월급이 50만원 정도를 감안할 때 600만원이 넘는 사악한 가격은 베트남에서 보유주의기식 사치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덩치가 있고 차체가 높아 키가 작은 경우 발이 땅에 닿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일반 오토바이 세대 가격에 이르러 베트남에서 돈 많다고 럭셔리를 뽐내는 만큼 오토바이 절도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집중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 주행 이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오토바이 문화는 한국과 많이 다른데요. 오토바이 백미러는 거추장스럽고 초보라는 이미지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만 달거나 다 떼어버린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윈드스크린, 탑박스는 베트남은 워낙 다닥다닥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만큼 액세서리 등이 파손되기 쉽고 주행에 걸리적거린다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택배는 누가 훔쳐가면 서로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기 때문에 택배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통째로 훔쳐갈지언정 고가 브랜드 헬멧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헬멧은 주차 시 오토바이에 걸어놔도 절대 훔쳐가지 않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잘 타야 본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